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우리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서대문 까치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까치방의 만두예요. 오늘 서대문 까치방 1부에서는 일반 적응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꾸며볼게요. 그리고 2부에서는 2024 서대문 이음길 구민 걷기 대회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부릅니다. 마이 스타일. 형이야 완전 here 웬만한 남자는 맘에 차지도 않았던 단데 헌데는 벌써 너의 용기 또 볼수록 내 스타일이야 딱 내 스타일이야 말투 성격 얼굴까지 You make me fall in love with you 어느 별에서 왔니 내 맘 가질러 왔니 관심이 없나 하면 그건 또 아니라니까 뭔가 이런 매력도 믿은 것 같지라지 그런 성격마저 넌 내 스타일이야 딱 내 스타일이야 미워할래도 못해 난 You make me fall in love with you 어느 별에서 왔니 내 맘 가질러 왔니 나만 알아보겠어 boy 시간은 가 내 사랑이 깊이도 깊어져가 나를 봐줘 hit me boy 하늘에서 떨어졌나 봐 내 맘을 다 뺏으라고 내 맘에 난리 나게 하지 말고 그대 빨리 와줘 어느 별에서 왔니 내 맘 가질러 왔니 칼국수에서 이렇게 깊은 맛이?
진한 국물의 사골 칼국수와 만둣국,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낸 부드러운 사골 황태국, 김치 하나까지 손수 담가 내오는 장인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들, 따끈하고 든든한 한 끼 팔방 칼국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푸짐한 전골에 30년 비법의 수제만두 한 접시를 곁들이면 모임이나 회식도 오케이. 남가자동 이웃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백년시장 맛집 팔방 칼국수에서 사계절 변함없는 맛과 인심을 누려보세요. 팔방 칼국수 0507-1450-2398 0507-1450-2398 네, 오늘 저희 서대문가치방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최근에 이런 소리를 좀 자주 듣게 되더라고요. 요즘 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 그래서 힘들어. 이렇게 이제 주변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런 심리적 부담감을 이야기하는 스트레스는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하지만 스트레스라는 말이 만들어진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스트레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은 원래 19세기에 물리학 쪽에서 쓰이던 용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트링거라고 해서 팽팽히 조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에서 기원했어요. 이거는 어떤 물체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압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학 영역으로 확대한 것은 20세기 중반 오스트리아 출신의 캐나다 내분비 학자인 한스 셀리어에 의해서 확대됐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GAS 이 이론은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일반적 증후군을 발견한 사람은 한스 셀리에라고 해요. 한스 셀리에는 난소 추출물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쥐 실험을 했어요. 이 난소 추출물이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설을 세우고 이것을 주사한 집단과 대조군, 그러니까 이제 생리식염수를 주사한 집단, 이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어요. 그런 후에 이제 해부를 해보니까 그가 세운 가설과는 다르게 두 집단 모두에서 위궤양이라든가 부신이 비대해지거나 면역 조직의 위축 등의 신체적 변화가 관찰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세운 가설이 틀린 거죠, 결과적으로. 하지만 이 실험을 스스로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자신이 도망가는 쥐를 잡으려고 빗자루를 들고 쫓아간다거나 주사바늘을 제대로 꽂지 못해서 여러 번 찌르는 일을 반복했었던 걸 상기하게 됐어요. 이런 자신의 미숙한 행동 때문에 실험쥐들이 주사를 맞기까지 상당히 힘든 경험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후에 쥐를 춥거나 뜨거운 극한의 환경으로 노출시킨 뒤에 검사를 한 거예요. 그 결과 동일하게 위궤양이라든가 부진이 비대해지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실험 결과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는 이론을 발표했어요. 이는 어떤 거냐면 스트레스 요인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것에 대한 신체의 반응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관한 그의 이론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일반 적응 증후군의 핵심 개념과 그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3가지예요. 첫째, 경고 반응 단계, 둘째, 저항 단계, 셋째, 소진 단계. 이게 핵심 개념이거든요.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브가 부릅니다. Afterlife. 또 모르지 내 마음이 전 날씨처럼 바뀔지 난 나조차 다 알 수 없으니 그게 뭐가 중요하니 지금 내게 완전히 푹 빠졌단 게
난 저 위로 또 아래로 내 그래프는 포기고 Yeah that's me 두 번 세 번 퇴근할게 자꾸 질문하지 마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솔직한 거야 방금 내가 말한 감정 감히 의심하지 마 그냥 좋다는 게 아니야 Once after like you and I is more than like L-town to O-town but yeah You and I is more than like What's after like What after like 내 맘이 strike 지금 느끼 짜릿함은 마치 타입 L-town and I 그 다음에 BE 여기 no one in space 아무도 막지 못해 나를 보면 누가 박할 시간조차도 아까울 걸 드디어 만나 반가워 날 너무 이상해 no like You and I is more than like it after we am the yeah You and I is more than like What's after like You and I is more than like L-town to O-town now yeah You and I is more than like What's after like What's after like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좌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 관계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 법률 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슈 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그러면 일반 적응 증후군에 스트레스 적응 3단계가 있어요. 이 핵심 개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한스 셀리에의 일반 적응 증후군 이론에 따르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단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이 된다고 해요. 첫 번째는 경고 반응 단계예요. 정신적 혹은 육체적 위험에 처음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즉각적인 반응 단계죠. 이 단계에서는 투쟁과 도피 반응이 활성화되어 자극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충격기와 후기 역충격기로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역충격기는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몸에서 적응 에너지를 이용해서 대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단기간에 끝날 경우에는 이런 방어체계의 작동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끝나지만 스트레스가 지속적이고 계속될 경우 저항 단계로 넘어가요. 이게 2단계거든요. 그래서 2단계의 저항 단계는 스트레스 자극에 계속적으로 대응하는 단계가 되죠. 스트레스를 견디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체의 자원이 소모돼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이것에 대한 반응이 균형을 이루고 외적으로는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2단계에서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평안한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죠. 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소진 단계로 넘어가요. 이 소진 단계는 3단계예요.
그래서 3단계 소진 단계는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돼서 적응 에너지가 소진되는 단계예요. 2단계에서는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건강이 크게 악화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소진하고 몸의 모든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흔히 이런 것을 번아웃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위궤양, 궤양성 대장염,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기관지 천식 등이 있어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티아라가 부릅니다. Cry, Cry. 새빨간 장미처럼 가시 같은 말로 날 찌른 너 넌 마치 문신처럼 지우려 할수록 깊게 패여 Cry cry can't you see the music 불꽃처럼 뜨겁게 You are my boy Baby can't you see the look in my eyes 슬픔에 빠진 내 두 눈을 봐 붉은 태양보다 더 뜨겁게 사랑했던 말을 울리지 마 Let's go Come on come on yeah Come on come on yeah Come on come on 난 중독된 것처럼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해 넌 마치 감옥처럼 네 안에 날 가둬버렸나 봐 Cry cry can't you see the music 불꽃처럼 뜨겁게 You are my boy Baby can't you see the look in my eyes 슬픔에 빠진 내 두 눈을 봐 붉은 태양보다 더 뜨겁게 사랑했던 말을 울리지 마 Let's go Yeah Let's dance Baby can't you see the look in my eyes 슬픔에 빠진 내 두 눈을 봐 붉은 태양보다 더 뜨겁게 사랑했던 말을 울리지 마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마라 돌아온단 네 말 믿지 않아 붉은 태양보다 더 뜨겁게 사랑했던 말을 울리지 마 Let's go Come on come on yeah Come on come on yeah Come on come on T-Era time to love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가치방 일부 일반 적응 증후군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일반 적응 증후군의 장점과 그와 관련된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적응 증후군 이론은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도입돼서 직원들의 건강과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예요. 이 이론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기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만성 스트레스가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심리학적 연구의 발전에 이바지한 거예요. 일반 적응 증후군 이론은 심리학이나 또는 이제 생리학 연구의 기초가 됐고요. 스트레스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적응 증후군에 대해서 단점이나 비판점도 있을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이 실험은 개인차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고 가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크죠. 예를 들어서 동일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어떤 사람은 강하게 반응을 보인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심리적인 요인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적응 증후군 이론은 주로 신체적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심리적인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스트레스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장기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일반 적응 증후군이 주로 단기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일반 적응 증후군 이론은 우리가 지금 많이 표현하고 있는 스트레스 연구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렇지만 이 이론은 개인차의 심리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현대의 스트레스 연구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통합을 하고 있어요. 일반 적응 증후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당장에는 문제없이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도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그러니까 장기간 지속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는 건 그 원인이 단기적이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에이핑크가 부릅니다. No, no, no.
네, 계속해서 일반 적응 증후군 외에도 여러 스트레스 이론이 있어요. 몇 가지 주요한 이론을 소개 좀 해드릴게요. 홈스와 라헤의 사회 재적응 평정척도라는 게 있어요. SRRS. 이거는 스트레스를 생활 변화로 인한 재적응 노력으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생활 사건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검사지를 개발을 했어요. 이 척도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생활 사건의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를 하고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일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대략 높은 점수부터 말씀을 드리면 배우자의 죽음이 100점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가는 것이 63점.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것보다 배우자의 죽음이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가장 큰 스트레스인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가까운 가족의 죽음은 63. 신체 상해나 또는 질병은 53. 결혼하는 것도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결혼이 50이라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의 해고는 47. 생활 스트레스죠. 이것도 임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40점.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발생 이런 거 39점. 재정 상태의 변화가 38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수가 쭉 나와 있거든요. 일의 책임이라든가 시댁 문제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성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쭉 나오는데요. 가족 모임 수의 변화나 식습관의 변화 이런 거는 이제 15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1년 이내에 항목에서 제시된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값에 대한 점수를 모두 다 합산을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특정 사건이 1년 안에 한 번 이상 일어났다. 그러면 그 점수에다 곱하기 발생 횟수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이 검사지는 여러 방면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이혼을 경험한 후에 SRRS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혼은 큰 생활 변화죠. 이로 인해서 높은 스트레스가 유발이 되고 그 사람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게 됐어요. 두 번째 사례는요. 직장에서 승진한다는 건 긍정적인 사건이지만 SRRS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건 이유가 뭐냐면 승진으로 인해서 새로운 책임과 업무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이걸로 인해서 신체적인 건강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고혈압 종류 건강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지적 평가 이론이라고 해서 라자루스의 이론이에요. 리처드 라자루스. 이건 내용이 뭐냐면 스트레스가 단순히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개인의 인지적인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을 해요. 스트레스는 개인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1차 평가, 그러니까 1차 평가는 뭐냐면 상황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거고요. 2차는 대처 자원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같은 교통사고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것을 큰 위험으로 인식을 하고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이것을 작은 불편으로 인식을 하고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둔 학생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 정도가 달라지는 거. 한 친구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회다라고 인식을 하면 이 친구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단순한 학습 과정의 일부로 인식을 한다면 스트레스가 좀 덜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올로스타시스 이론이라고 해서 브루스 맥유어는 스트레스 반응이 향상성을 유지하려는 신체의 노력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올로스타시스는 신체가 스트레스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직장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중에 어느 한 직원의 신체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직원은 만성적으로 피로를 경험하고 면역력이 저하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가정의 부모가 과부하를 겪게 되고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국 심혈관 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브랜뉴 데이가 부릅니다. 살만해. 내가 어쨌다고 떠나나요. 억울한 게 많은데 뱃소리에 그대가 들려 나를 자꾸 불러요. 꿈을 꾸듯 사랑이 내 사랑이 멀어진 걸까. 사람들은 내가 마치 해놓지 않다고 말을 하죠. 속도 모르고 너무나도 아픈 말. 시간들이 지나가면 잊을까. 온종일 울다가 또 잠들었다가 그냥 숨을 쉬다가 다시 생각해보면 이별이 날까요. 그렇게 아무말 말고 떠나요. 이어 365일 그대 생각하지 않아요. 조용히 아무말 말고 가세요. 우리 만난 하루하루 참 즐거웠어요. 정말 살만해 그대 없이도.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는데 정말로 살만해 그대 없이도. 눈을 감으면 모두 잊어요. 다짐하고 결심해요. 너무나도 쉽다고 이별 한 번 안 해보나요. 아무것도 아닌데 좋아져요. 예전같이 살아요. 얼굴도 좋아요. 가슴이 시원해. 기억나서 웃어요. 가끔 그대 생각에 눈물이 나지만 그렇게 아무말 말고 떠나요. 이어 365일 그대 생각하지 않아요. 조용히 아무말 말고 가세요. 우리 만난 하루하루 참 즐거웠어요. 정말 살만해 그대 없이도.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는데 정말로 살만해 그대 없이도. 눈을 감으면 모두 잊어요. 참 거짓말이었다고 할까요. 아직 조금 아픈데 아직도 그리운데 보고 싶은데 잊어요. 날이 갈수록 무너져요 내 가슴. 나의 마지막 기도 하면 들어줄까요. 하지만 난 알기에 그댈 떠난 걸 알기에 다시 오지 않을 걸 알기에 그대 가라고 할게요. 차라리 가라고 할게요. 아무말 말고 떠나요. 1년 365일 그대 생각하지 않아요. 조용히 아무말 말고 가세요. 우리 만난 하루하루 참 즐거웠어요. 정말 살만해 그대 없이도.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는데 정말로 살만해 그대 없이도. 눈을 감으면 모두 잊어요. 아무말 말고 떠나요. 1년 365일 그대 생각하지 않아요. 조용히 아무말 말고 가세요. 우리 만난 하루하루 참 즐거웠어요. 모두 끝나요. 그리고 네 번째,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이론이 있어요. 리차드 라자루스와 수잔 폴크먼이 제안한 이론이에요. 내용은 뭐냐면
스트레스가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대처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을 했어요. 스트레스는 개인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통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직장에서 업무가 너무 과도해서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동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와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처를 할 수 있는 점을 강조를 한 거예요. 또 다른 예로는요. 학생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가족의 지지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관리하고 극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요. 트라우마 스트레스 이론이 있어요. 브루스 페리와 베셀 반데어 콜크가 연구한 건데 이 이론은 트라우마가 신체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을 해요. 트라우마는 심각한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을 하고 이것은 곧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건강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살아남은 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를 겪으면서 그의 일상생활이 깨지거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결국 그 사람은 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을 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6번째는요. 직무 스트레스 이론이에요. 로버트 카라색의 직무 요구 통제 모델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 요구와 통제 수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요. 직무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우 낮은 통제 수준이 결합될 때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는 직무 만족도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되는 직무는 높은데 내가 무언가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낮으면 나의 운신의 폭이라든가 결정권이라든가 이런 게 낮아지잖아요. 그럴 때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직원이 높은 업무 요구와 낮은 통제 수준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그러면 그의 직무 만족도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요구되는 일은 너무 많은데 내가 재량을 발휘할 만한 그런 영향은 매우 낮은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병원의 간호사들은 직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구되는 업무들이 많고 그리고 생명이라든가 또 위험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로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낮죠.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데 이렇게 되면 신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이나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높게 받겠죠. 그래서 결론은요. 이러한 다양한 스트레스 이론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원인이라든가 반응을 다각도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런 이론들은 스트레스 관리와 예방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데 개인의 스트레스 반응을 이해하고 대처하는데 우리가 유용하게 써야 되겠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자친구가 부릅니다. 마고. 더 활짝 필 밤이 시작돼 세상은 진짜 날 위한 the first page Six on magic 춤추는 racket green 날 위한 주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까치방 1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개인마다 다르게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모두 10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충분한 수면이에요.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이고 집중력을 향상시켜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요. 대표적인 호르몬이 코티졸 호르몬이죠. 이 코티졸 호르몬을 감소시키면서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돌핀을 분비시켜요. 그래서 걷기라든가 달리기, 요가, 수영 등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이에요.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고 과도한 카페인과 당분 섭취를 피하는 게 좋아요. 건강한 음식은 신체와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명상이나 심호흡,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심호흡을 통해서 긴장을 풀어볼 수 있죠. 여기에서 여자아이들의 퀸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Hey you, 뭘 보니 내가 좀 섹시 반했니? Yeah you, 뭐하니? 너도 내 kiss 원하니? 월화수목금토일 미모가 쉬지를 않네.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부셔 빛이 나네. 어쩌기 언니 아들 내 패션을 따라하네. 아름다운 여자의 하루는 다 아름답네. 이 파티에 준비된 birthday cake 태어나서 감사해 everyday. 네 잼그릇 내가 봐도 나 3, 2 Queen card, I'm hot. My book and boot is all spotlight. 날 봐, I'm star, star, star. Queen card, I'm top, I'm twerking on the runway. I am a queen card. You wanna be the queen card?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Take a photo.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Look so cool, look so sexy like Kim Kardashian. Look so cute, look so pretty like Ariana. I wanna wait you bubble. I wanna wait you home. 자꾸 이뻐져 거울 속 너. 이 파티에 준비된 blur champagne. 태어난 걸 축하해 everyday. 네 잼그릇 내가 봐도 난 3, 2 Queen card, I'm hot. My boob and booty's hot. Spotlight, 날 봐, I'm star, star, star. Queen card, I'm top. I'm twerking on the runway. I am a queen card. You wanna be the queen card?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Take a photo.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누구나 걸친 걸 queen card 맛 그건 난 살찐 걸 queen card 자신감 넘치는 걸 queen card I am a queen card. You wanna be the queen card?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시간 관리예요. 효율적인 시간 관리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돼요. 오늘 할 일의 목록을 작성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죠. 여섯 번째는요, 자기 관리예요.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이에요.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돌보고 또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7번째는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는 것. 그리고 8번째는요. 사회적 지원이에요. 가깝게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그 외의 사회적 관계 중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건 고립되지 않도록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감정을 나누고 감정을 해소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9번째는요, 취미와 여가 활동이에요. 여러 가지 취미가 많죠. 취미 활동이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또 휴식을 취하거나 종류는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내가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그런 다양한 취미 활동에 도전을 해보거나, 그래서 즐거운 여가 활동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여기에서 몰입의 즐거움도 느낀다면 자기 발전이 되겠죠. 그리고 10번째는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심리 상담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면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천하면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좀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저희 2부에서 만나요. 오렌지 캐러멜이 부릅니다. 방콕 시티.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 이초에 11번씩 흔들 흔들 왜 자꾸 나를 스캔하나요 네 옆에 네 여자가 비투비투 Bangkok City I can't stop 나 흔들어봐 그녀 떨어져 나가게 Bangkok City I can't stop 나 흔들어봐 입술이 널 부르게 Tonight 누가 너에게 내보낸다 키스는 커피처럼 핫 뜨겁게 그 전에 네 여자는 goodbye 멘트는 필요 없던 눈빛으로 Bangkok City I can't stop 너 흔들어봐 나의 남자도 보내게 Bangkok City I can't stop 나 흔들어봐 터치가 널 부르게 지금은 그녀가 점점 더 미쳐간다 우리 눈빛은 익혔다 나의 남자도 점점 더 미쳐간다 미칠 거면 뜨겁게 Tonight 멈출 거면 지금 stop it 느낌은 말이 없어 멜로 따윈 관심 없어 키스는 눈빛으로 Bangkok City I can't stop Bangkok City I can't stop Bangkok City I can't stop 네 눈동자가 나를 계속 부른다 쿵쿵 때리는 심장 난 이게 좋아 너의 사랑이 들린다 쿵쿵쿵 울리는 뮤직 난 너무 좋아 이제 너를 녹여봐 Bangkok City I can't stop 흔들어봐 나의 남자는 떠났다 Bangkok City I can't stop 나 흔들어봐 터치가 널 부른다 Tonight 키스가 널 부른다 Tonight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 까치방 2부 서대문 이음길 구민 걷기 소식을 듣고 계십니다. 2024 서대문 이음길 구민 걷기 대회 사전 신청을 받고 있어요. 행사일은요, 24년 10월 5일 토요일 7시 30분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장소는 홍제폭포 광장 서대문 이음길 일대. 그래서 집결 장소가 홍제폭포 광장이에요. 대상은 참가를 원하는 주민 누구나 가능하고요. 선착순 5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죠. 신청 기간은요, 24년 9월 9일 월요일부터 선착순 마감시까지 신청 기간으로 하고 있고요. 신청 방법은 구글 폼 또는 전화로 문의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는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02-330-1506 이 번호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당일에 운영 코스가 나왔어요. 1코스, 2코스, 3코스 해서 이제 코스가 3개인데요. 1코스는 안산자락길 7km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요. 2코스는 안산에서 인왕산 이음길, 그래서 12.9km, 4시간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3코스는 안산에서 인왕산, 그리고 북한산, 그리고 백년산 이음길 해서 이렇게 크게 돌아요. 그래서 17.5km로 6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완주하신 분들은 기념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희 오늘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서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유롭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오마이걸의 비밀정원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서대문 까치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비밀정원 난 아직도 긴 꿈을 꾸고 있어 그 어떤 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침 햇살이 날 두드리며 hello 매일 머물렀다 가는데 모르지 처음으로 너에게만 보여줄게 나를 따라 Come with me 손을 잡아요 내 안에 소중한 혼자 너의 장소가 있어 아직은 별거 아닌 풍경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볼만하게 될걸 이 안에 멋지고 놀라운 다시 묻었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알게 될 거야 나의 비밀 정원 너무 단순해